그런데요, 오늘 민주당,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김건희 씨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모든 한간에 알려진 것은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,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,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대통령의 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? 지금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도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송 대표 인터뷰 내용은 한간의 실세는 김건희 씨로 알려졌다.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한다더라. 실권을 주고 최서원 씨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. 이렇게 송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아주 부적절한 게요. 첫째는 이제 그 반말한다고 실세냐. 제가 TV를 보니까 김정숙 여사도 이제 그 반말하는 걸 봤고요.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부인이 있잖아요. 예. 이분도 반말하는 걸 봤습니다. 결국은 이제 그 부부간에 평등하다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친근감에 반말할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반말하는 거 가지고 아마 송영길 후보 대표는 나이가 동갑이에요. 운동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도 저는 반말할 걸로 봅니다. 나이가 동갑이기 때문에 추측적으로. 예. 따라서 저는 관객이 반말한 걸 가지고 실세다. 이게 첫째 잘못됐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최서원 씨를 비교합니까? 최서원 씨는 이게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어요. 그래서 이게 비선이다.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김건희 씨 모르는 분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있습니까? 어떻게 그게 공식 부인하고 비선하고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. 아주 이게 그 궤변으로 저는 봅니다. 예.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발언을 두고 한 예능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에게 반말하면서 집 공동명의하자고 추궁하더라. 형수에게 욕설하는 이재명 후보는 문제 아니냐. 반말을 두고 뭐 실세다, 최서원이다.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. 저도 조금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. 부부간에도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말을 한다고 해서 최서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. 다만 아마도 송영길 대표는 과거 이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이 천공 스님을 만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예. 뭐 대권 도전이라든가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이런 얘기가 있었다,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측면하고요. 또 지금 굉장히 이제 허위 학력이라든가 허위 수상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도를 넘었다. 이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. 반말과 비교해서 최서원과 비교한 것들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. 뭐 여기 뭐 누리꾼들의 댓글 잠깐 읽어드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하면 안 되냐,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다. 남편이 직장 상사냐,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던데요. 송영길 대표의 논란 부른 발언도 좀 들어봤고요. 일단 현재 상황은 이런 김건희 씨의 빠른 등판도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없는 대선을 계획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제 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.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.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덧붙여서 오늘 지역 순회 일정 중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. 윤 후보가.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. 선거 중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다.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. 다음 화면도 좀 있습니다. 예. 수석 자리 청와대 인원 30% 감축. 그런데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영부인이란 말도 쓰지 말자. 이게 꽤 여러 파장이 있습니다. 우선 그 김건희 씨가 그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김건희 씨를 만난 적이 없지만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업할 때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TV를 보니까 검찰총장 임명됐는데 옆에 김건희 씨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당신 남편이 윤석열이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걸 뭐하러 얘기해요?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윤석열
후보가 뭐 영부인, 여사, 국모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국모라는 말은 지금 들어보면 진짜 황당한 개념이죠. 대통령의 부인이 어떻게 국모가 되겠습니까? 다만 이제 영부인하고 여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례적으로 써왔는데 영부인이란 말도 좀 너무 권위적인 얘기예요. 그냥 대통령 부인 누구누구 씨 해도 충분히 됩니다. 다만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김정숙 씨는 이렇게 쭉 썼는데 친문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한겨레도 거기 약간 이제 밀려가지고 김정숙 여사로 다시 바꾸긴 했는데 기왕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뭐 영부인, 여사, 국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안 써도 좋을 것 같고 제2부속실은 사실은 이제 부속실을 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의전 또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있는데 또 부속실까지 두면 그게 완전히 문고리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걸 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나눠가지고 제1부속실, 제2부속실 이렇게 나누면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예 없어져. 사실은 이 얘기는 윤 후보가 지금 뭐 얘기는 했지만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. 예. 굳이 영부인한테 제2부속실까지 줄 필요 있느냐?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조금 인정을 해줍니다.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게 없어요. 부부 동반 정상 외교 때 이럴 때는 뭐 의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 얼마 전에 일본 총리 부인이 한참 선거 때 남편은 선거에 열심히 하는데 나와가지고 한국계 배우랑 술 먹는 사진도 나와서 굉장히 알겠습니다. 곤란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우리도 대통령 배우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요걸 한번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맞춰가는 것도 뭐 필요하다 봅니다. 이도님 짧게 하나 더요. 네네. 말씀처럼 윤석열 후보 얘기처럼 뭐 국민들 의식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걸 맞출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시선에서 보면 아니 본인 부인이 논란이 된다고 영부인인 말을 갑자기 이번 대선부터 없애고 제2부속실을 없애는 게 이게 좀 상식적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제가 알기는 아마 지금 청와대도 아마 제1부속실, 제2부속실을 아마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2부속실은 그 법적인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뜻을 보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같은 거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. 영부인이나 여사는 우리 이제 관행적으로 써왔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신문사에서는 이미 여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예.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번 논의가 된 김에 한번 여론에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. 오늘 호남을 방문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. 근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여권의 비판 공세를 받고 있는데요. 그 논란의 발언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.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.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정부가 더 지원해 줘야 된다. 저 발언을 한번 들어보면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.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가 됐거든요. 장혜철 평론가님. 백브리핑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죠.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비전 발표를 할 때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선이 되어서 취임하게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이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전쟁 상태와 같은 전시와 같은 수준의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.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쓴 후보가 빈곤층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? 그것이 아니라 정말 특수 상황, 전시 상황에 비견할 만큼 극빈층이나 빈곤층 분들에게 정부가
이 평시를 뛰어넘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. 그리고 교육 여건 등에 대해서도 빈곤층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좀 굉장히 어렵네요.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를 모른다. 뭐 해석은 잘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리네요. 왜냐하면 과거 일제치하 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이 못 배우고 가난했습니다만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했거든요. 근데 마치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어떤 가난하고 극빈한 자들, 못 배운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자세로 그리고 원조 대상인 것처럼 좀 보여지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. 예. 윤석열 후보의 오늘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한 발언까지 김건희 씨 중심으로 한 내용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.